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날과 정반대로 미국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중국 경제지표 호조와 미국 기업 실적 개선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62% 상승한 15,509.21로 장을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 0.56%, 0.3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도 중국 제조업 지표 개선 소식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독일 증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독일 증시는 0.68% 오른 8,980.63으로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증시와 프랑스 증시 역시 각각 0.58%, 0.3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2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드 자동차의 올 3분기 이익과 매출액이 시장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의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인 덕이었습니다. 포드는 지난 3분기 중 순이익이 12억 7천만 달러, 주당 31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360억 달러를 기록해 역시 시장 전망치인 336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한편 미국 최대 화학업체인 다우케미칼의 올 3분기 실적은 원자재 가격 상승 탓으로 인해 시장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지난 3분기 중 순이익은 5억 9,400만 달러, 주당 4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2,000건 감소한 35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주 연속 감소한 수치지만 시장 전망치인 34만 건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실제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보여주는 4주일 이동평균 건수는 전주보다 1,750건 증가한 34만 8,250건으로 집계돼 전주 수치인 33만 7,500건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시장 조사기관인 마키사가 집계한 미국의 이달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물론이고 시장 기대에도 못 미친 1년 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24일 마킷이 발표한 올 10월 미국 제조업 PMI 예비치는 51.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선 지난 9월 확정치인 52.8은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인 52.5에 모두 못 미친 것입니다. 특히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이었지만 지수는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른 기준치인 50선을 여전히 넘어서 경기가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켰습니다. 8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늘면서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전망이 어두워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8월 무역 수지 적자가 전월보다 0.4% 늘어난 38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수정치 386억 달러 적자보다 증가했으나 시장 예상치 395억 달러 적자보다는 적은 수치입니다. 이는 수입이 전월과 비슷한 반면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8월 수입은 전월과 비슷한 2,280억 달러인 반면 수출은 전월보다 0.1% 감소한 1,89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중국의 자금 경색 우려를 빌미로 조정에 빌미고 나왔었던 글로벌 증시가 하루 만에 중국발 호재로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발표됐었던 중국의 제조업 PMI가 7개월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면서 어제 국내 증시의 뒷심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간밤에는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까지 상승세를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작 미국에서 발표됐었던 경제지표는 좋지 못했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1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부진한 성적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발 호재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호조 탓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뒷심을 발휘해서 2040선까지 회복을 했었던 코스피 지수 국내 증시가 금요일장 한 주의 마무리는 어떻게 지을 것인지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온도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등하지만 미국은 부진하고 유로존은 뒷심이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슈 진단해 보기 전에 간밤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하루 만에 다시 웃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이 또 조정의 빌미가 됐었다가 이번엔 중국이 상승의 빌미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지표 하나에 울고 웃고 중국의 PMI, HSBC PMI 수치가 예상치보다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에 톡톡히 힘을 좀 보태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를 보면 전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의 풍향계 지수나 주가가 반영이 되는 이런 외부 악재나 외부 영향력을 많이 걷어내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는 0.62%가 올랐습니다. 15,509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0.56% 역시 올랐고요. 지수는 3,928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33%가 상승한 1,752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앵커께서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역시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현재 1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수치로 나왔습니다. 또한 시장의 악재성 요인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가 자신의 모기지 사업 부분에서 3,000명 이상의 모기지 인력을 감축한다는 이런 악재성 소식에도 불구하고 포드와 유럽 쪽에서는 다임러의 실적 호조, 그다음에 아마존이 순손실을 많이 줄였다는 소식, 이런 실적이 조금 더 시장을 리드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 2주 전 수치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예상치 33만 7천 건 대비해서는 신청자 수가 35만 명으로 다소 좀 아직까지는 좀 많은 수치였고요. 무역수지 적자는 388억 달러, 그 중국으로의 그 수입량이 조금 줄어든 여파가 있었지만 여전히 절대 수치로서는 조금은 현재 어려운 수치를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증시 모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영국은 0.58%가 올랐고 독일은 0.68%가 올랐습니다. 프랑스도 0.35%가 올랐고요. 다만 포르투갈 PSI 20 지수는 0.25%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는 상승을 가져가는 지수의 변동폭이 상당히 많이 포진된 하루였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마감됐었던 글로벌 증시 소식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편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온도차가 경제 권역별로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도 조금 살펴봤었지만 중국의 이 반등세가 좀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어제 나왔던 수치인데요. 특히 이제 소기업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HSBC PMI 그 속보치인데요. 예비치나 속보치 이렇게 시장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10월 수치는 현재 좋은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 50.9로 발표가 됐는데요. 50.4 정도를 예상을 했지만 이보다도 올라갔고 9월의 수치 50.2보다도 상승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HSBC PMI 수치가 전반적으로 소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제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본다면 대기업과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PMI 수치도 10월 수치가 적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다소 좀 부진한 수치로 발표가 됐는데요.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1.5로 경기 확장 기준 50은 넘고 있지만 1년 내 현재 최저 수준으로 들어갔고 이상치 52.5보다도 1%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등 좀 부진을 했습니다. 특히 이 세부 항목을 보면 제조업 생산 지수가 지난 9월에 비해서 49.5, 50 밑으로 들어간 부분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 이런 부분에 대한 10월과 11월 수치도 좋지 않을 것으로 현재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은 이제 복합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 따로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는 51.3으로 9월 51.5 대비해서는 다소 처진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은 예상보다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반등 추세가 좀 나오면서 한숨을 좀 돌린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은 다소 좀 어려운 국면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고 유로존은 뒷심이 좀 부족한 이런 흐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기준치인 50을 넘어서 확장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셧다운 여파로 앞으로의 전망도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고요. 정작 미국 내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이슈나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이 네.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 1, 2개월 정도의 경제 지표는 굉장히 편차가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셧다운 여파에 대한 동행지수, 선행지수, 후행지수 이것이 이제 모두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을 읽기가 경제 지표의 방향성을 읽기가 다소 혼란스러운 국면이 향후 11월과 12월에 목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소비 경기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제조업 경기는 10에서 12% 정도 GDP에서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제조업 경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은 이 오바마 제2기 행정부가 리쇼어링 정책 이런 부분을 현재 추진을 하면서 해외의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을 상당히 현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조업 경기는 서비스업 경기가 계절적 수요로 임시직을 늘렸다가 다시 해고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정규직 고용이나 퍼머넌트 잡 이런 쪽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질적인 일자리의 측면에서는 매우 좀 무게감을 좀 실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조업 경기, 특히 법인세 인하 카드 이런 부분이 좀 속도를 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에 미 제조업 경기의 바로미터 격인 알코아나 캐터필라, 알코아는 실적이 그나마 어느 정도 현재 맞추고 있지만 엊그제 실적을 발표했던 캐터필라는 매우 부진했었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제조업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이른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쪽에 미국의 고민이 읽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글로벌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분위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한편 인도 증시가 어제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강 후약으로 결국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장 초반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자국의 현지 전문가들은 올해 인도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었는데 정작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급격하게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코너에서 인도 증시를 왜 다뤄드리느냐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인도 증시의 내용을 보면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현재 변화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읽을 수가 있고요. 네. 이것이 이제 우리 증시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2, 3개월만 해도 인도의 루피아의 아주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면서 인도 센섹스 지수가 아주 홍역을 치렀다가 이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가
내년 1분기까지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인도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속속 다시 환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장중에 올해 센섹스 지수가 최고치를 찍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소폭 반락이 됐지만 어제 센섹스 지수의 마감가는 2725포인트, 0.25%가 내렸습니다만 장중에는 21,039포인트로 올해 8% 정도의 상승률을 아직까지는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도 시장 분석가들이 이렇게 빨리 외국인 자금이 다시 국내 인도 증시로 들어올지 몰랐다 이렇게 반응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외국인 자금의 유출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노정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가 당분간 더 유지될 수 있다.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시 신흥국 아시아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큰 돈의 맥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진단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국내 증시 흐름 분석해 보고요. 앞으로의 한 주간의 흐름도 미리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내 증시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자 해지라고 해야 할까요? 중국의 자금 경색 우려로 조정의 빌미가 됐었다가 수요일장은 1% 가까이 내렸었죠. 목요일장에서는 오히려 뒷심을 발휘해서 2040선까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40거래일째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기관의 매물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어저께 증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증시가 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었죠. 그저께는 중국이, 조금 경제가 좀 안 좋을 수 있다. 신용 우려가 신용 경색이 우려된다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급락세 나왔다가 어저께는 중국의 제조 PMI 지수 예상치가 좋게 나오면서 다행히 장중에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역시 개인 투자자하고 기관의 매도세, 특히 기관의 매도는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주도주들의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든지 코스닥 시장이든 뭐 추가로 뭐 지난주와 같은 지지난주와 같은 강세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은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주도주의 가격 조정은 일단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잦아들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도주의 가격 조정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느냐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제장 정리를 먼저 해봤고요. 그렇다면 한 주간 국내 증시 차트 흐름은 어땠는지 기술적인 분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단기 고점에 대한 좀 우려감 작용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치고 나가기보다는 좀 조정이 좀 연출되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추가 상승보다는 일단 기간 조정이 발생했고 다음 주까지도 이런 모습은 조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을 좀 압박을 하면서 기존 주도주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 위주로 시장을 좀 압박을 한 주였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반면에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방어주 위주로 해서 시장을 좀 선방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00포인트가 조금은 지지는 그러니까 2030-40포인트가 지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있죠. 코스닥 시장 자체가 조금 지난주에도 좀 안 좋은 모습이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코스닥 시장 자체는 지금 여전히 그 53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그 매물대가 좀 확인이 되면서 좀 시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조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도주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기간의 매수가 조금만 나오더라도 조금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시장이 좀 부담감을 가졌었다.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심한 모습을 띄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상으로는 530포인트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박스권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일단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자체가 그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한 달이 아닌 2달 동안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가 53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로는 한 535포인트, 아래는 한 520포인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박스권 연출이 됐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시장 자체가 뭐 급등세로 지금 연출되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한 10월 말까지는 좀 더 이런 박스권 장세가 연출이 되고 나서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박스권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주도주 중심의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코스닥은 반면에 박스권 1530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는 게 조금 더 길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차트 종목과 배드차트 종목 어떤 것들 꼽아주셨나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구차트 종목으로는 네. GK라고, 그러면 LG U+, 대한항공, LG노텍, STI를 선정을 해봤고요. 배드 차트로는 이제 삼성중공업, 네이버, 삼성엔지니어링, OCI, 임성정보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구차트 종목부터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구차트 종목 중에서 이제 GKL 같은 경우가 이제 카지노 업계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좀 이번 주에 좀 선방을 하면서 고점 돌파를 좀 열어놨었다는 부분들. 차트의 모습만 따진다면 솔직히 파라다이스가 GKL보다 더 좋은 모습을 띄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아예 그냥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월화 동안 이틀 동안 거의 10% 넘게 급등세를 띄면서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고, 네. GKL 역시 뭐 파라다이스만큼은 아니지만은 일단 강한 모습을 띄면서 파라다이스가 고점을 돌파시켰기 때문에 GKL도 고점을 돌파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충분하게 반영시키면서 한 주를 마감시키고 있다라는 거 좀 긍정적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U+하고, 대한항공을 조금, 부차트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 대한항공과 LG U+가 지난주에 조금, 좀 안 좋은 모습을 띄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작용을 하면서 좀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했었죠. 한 2주 정도 좋지 못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진짜 솔직히 뭐 3분기 실적은 좋지 못하지만은 4분기나, 혹은 내년, 분기가 좀 기대가 된다. 특히 4분기는 성수기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저가 매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계속 연일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또 LG U+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월화수 뭐 해가지고 강세를 띠면서 저점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구차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약간 쌍봉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LG U+는 고점 때까지 직전 고점 한 13,900원, 한 14,000원대까지 추가 상승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STI 같은 경우 실적 성장 기대감이 연출되면서 좀 강세로 좀 마감했다는 부분들, 다만 좀 매물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 차트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주목할 만한 것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심 종목을 보니까 배드 차트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삼성중공업을 꼽아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유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배드 차트 종목 같은 경우에 약간의 이번 주에 배드 차트는 약 실적에 대한 우려감 종목군들이 있고 네. 또 이제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종목군들을 좀 선정을 해봤어요. 그 중에서 삼성중공업, 네이버가 대표적인 예인데.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일부 마무리됐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안 좋지만은 네. 일단 가격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가격 조정이 선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전히 해외 수주 관련된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조선주가 흔들렸던 이유가 건설주의 실적이 안 좋으면서 조선주도 비슷한 실적 구조를 그 수주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지 않겠네 얘기가 나오고 있었으면서 같이 흔들렸는데 이것은 약간 어불성설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조선업황 회복이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좀 너무 과도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여전히 조선업황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은 주도주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한다라면은 뭐 배드 차트로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2,000원 전후로 해서 매수가를 타진해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일단은 45,500원대까지는 반등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45,500원 정도가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다시금 4만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은 좀 행보세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종, 건설업종들의 실적 부진에 부화내동으로 함께 움직였던 것이 아니냐. 가격 조정은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하시면서 그 가운데 삼성중공업을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성로의 증시 미스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업의 근간이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전차군단, 그 중에 바로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보다는 현대차를 말씀드리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현대차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다시 한 번 더 4분기에 향후 주도주 패턴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고 현대차에 따르는 그런 운수장비 업종도 같이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어제 실적부터 먼저 보셔야겠죠. 어제 3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 매출은 20조 8,194억 원을 기록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은 2조 1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따진다면 매출은 좀 더 소폭 상향되는 반면, 그리고 영업이익도 소폭 상향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간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우리가 OPM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봤을 때 전년 동기에 10.1%를 기록을 했지만 이번에는 9.7%로 조금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만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악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차의 파업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파업 소식에 지금 국내 생산 부진 자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음으로써 3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났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해외에서의 매출은 꾸준히 성장세 있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더욱더 고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9.7%로 소폭 하회가 됐지만 파업을 안 했더라면, 직원관리를 똑바로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낮아졌을 텐데, 더욱더 높아졌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현대차의 실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차트 같이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면 꾸준히 어느 정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정배열상으로 그냥 올라가는 차트라는 거죠. 정배열상으로 올라가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인의 물량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면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시면 월봉상으로도 꾸준히 5일선을 밟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봉과 주봉을 만져주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낸다면 기관의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주봉이라든지 아니면 월봉에 대해서 지금은 이평선을 이렇게 맞추고 올라간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자주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봉상으로도 5일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지금 주봉상으로는 11선 자체가 상당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 11선을 깨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5일선을 타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종목군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일단 4분기 같은 경우에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징적인 변수 두 가지는 나타낸다면,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환율 문제겠죠. 환율 같은 경우에 자동차 업종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환율 밴드는 바로 1,100원에서 1,150원 사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1,140원에서 1,150원 그 정도가 나타나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낮아진 환율의 차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1,080원에서 1,070원 밴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1,06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1,055원까지도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과의 경쟁력은 또다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고,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더 보려하는 입장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바로 글로벌 완성차들의 영업이익 및
PER, 밸류에이션 비교라는 거죠. OPM,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나타내는 표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타내는 반면에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지금 PER 밴드가 6.7에서 6.67까지 이렇게 나오는 범위 안에 있는데 현대차가 PER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환율적인 밴드를 적용을 했을 때는 상당히 주가는 지금부터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어느 정도 대입하더라도 현대차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저점은 여기 정도가 나타나겠구나 라는 부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차 한번 보시면요. 3선을 적용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밴드 3개 정도가 나타날 것 같은데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24만 5천원이죠. 24만 5천원 밴드고 지금 상단이 25만원 밴드 정도로 분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밴드를 좀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보면 하단은 24만 이렇게 밴드가 형성되어 있으며 어제 일단은 23만원대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의 지지가 나타날 확률보다는 하단에 있는 이 61선 부근에서의 지지가 나타날 확률이 제가 볼 때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현대차를 매수를 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아니라 하단에 있는 24만 5천원 61선 자리 자체가 좀 더 매수 자리로 탁월한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일어날 시에는 운수장비 업종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반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요. 중소형 운수장비 업종이 조금 꺾이는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시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승파동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대형 매물대 안에 잡혀있는 상태고 그런 범위를 봤을 때 운수장비 업종 4분기에도 한 번 더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주지 않을까 그런 힘찬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3시 35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 숨은 의미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간 함께 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준 의장이 최근 주가 상승에도 미국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고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올 들어 S&P 500 지수가 23%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연간 상승률로 사상 최고 기록이 26% 정도인데 이 기록도 깨는 것이 아니냐 전망이 나올 만큼 많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이것도 버블이 아니다.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네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네. 동의를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07년도에 그 지수가 그 14,198포인트가 최꼭지였어요. 11월 달 그 지수였는데, 그 당시의 시장 상황을 본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제외하고는 금리가 거의 2%대,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거의 안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저점 6,500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생각하겠지만 2007년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오른 게 전혀 아니다라고 봐야 되죠. 약간 넘어선 정도. 그린스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린스펀 연준 의장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그린스펀을 가장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린스펀은 금리를 통해서 시장을 굉장히 좌지우지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할 처럼 버블이 아직 아니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출구 전략을 해서 2007년도에 금리를 2%로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축소하려면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야만이 사실은 충격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버블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자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넷 옐런이 연준 의장이 되면서 그도 역시 양적 완화 옹호론자다. 물론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의장으로서의 그 성향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의자의 의지가 굉장히 시장에 반영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상당히가 시장에는 유동성 장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파렐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루비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루비니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다가라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금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버블이 한번 나와야 정상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양적 완화 축소를 생각한다면 지금 그린스펀의 의견은 거의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당백 시간 함께하면서 강력하게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인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린스펀 전 의장 네. 영광이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린스펀뿐만이 아니라 닥터둠으로 불리는 루비니 교수까지 앞으로 미국 증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버블이 아니다라는 진단이겠죠. 첫 번째 라운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함께합니다. 중국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빚 부담에 허덕이는 지방정부의 숨통을 트여주기로 했습니다. 업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위험을 잠시 미뤄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에 누적된 빚 규모가 5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5조 5,300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그 규모도 정확하게 파악된 건 아니고 추정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데 이제 정부가 손을 댄다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도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임시방편일 뿐이다, 비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겉으로 보면 돌려막기가 맞죠.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방에서 돈을 빌려서 쓰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고리대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1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금리가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자산 건전성이 굉장히 좋죠.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죠. 결국 지금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유동성을 자꾸 줄인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성을 시장에 아주 공급을 상당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네. 중국자의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죠. 성장하게 되면 결국 이러한 어떤 문제들은 다 희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계약안이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에 18개 3중전에서 아마 틀림없이 이 부분 지방채 발행 등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중국에 대한 외부 시각의 우려는 불식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중국 투자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중국 3중 전후에서 중국 경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그냥 과시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떠한 정책 제스처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유동성이 더 공급이 되고 증시에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이어지는 원화 강세에 외국 패권을 우려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제 당국의 개입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요. 종가는 조금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장중에는 연 전점까지 깨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들도 급격하게 들어왔던 자금을 빼내가는 것이 아니냐. 우려도 만만치 않은 시각인데 어제도 한번 다뤄봤었어요. 하지만 1,019원대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무난하다. 앞으로 외국인들의 자금도 꾸준하게 무난하게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었는데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1,050원대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확률이 높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에는 가치가 너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순매수가 진행이 될 때 1998년도에 34억 거래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40거래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는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 그 다음에 현재 33%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한 41%까지 늘릴 거라고 본다면 1,050원 지지는 믿지 마라. 이번에는 완전히 네. 예측을 빗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지난번 일본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아주 큰 수익을 끌어당길 때와 똑같은 효과가 우리나라에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매수에 상당히 전념할 것이고, 아마도 주가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어저께 정부에서 가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저점 대비로 8원 정도가 올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미진하던 모습이었는데 거의 10분 사이에 그러한 변화가 들어왔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방어를 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수출적으로 약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또 달러 결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약간 따라 우회적으로 돌려서 결제를 받아나간다면 충분히 지금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달러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환율을 낮추더라도 강세로 가더라도 주가 상승에 더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많이 올랐죠.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하면서 버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또 조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그 조정의 빌미를 찾는데 시장의 눈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원달러 환율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될 수준 아니다. 걱정할 수준 아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